요즘 가장 핫하죠.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화 미나리. 어떻게 보면 미국 영화인데 그렇죠. 많이 논란이 됐었죠. 미국 영화냐 한국 영화냐 뭐 이거 갖고 아우 뭐 어느 영화면 어때.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영화로 생각하고 그래, 있죠. 한국 영화로 생각하고 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국적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뭐 영화였죠. 정확히는 미국 영화죠. 그러니까 이제 골든글러브에서 이걸 외국어 그렇죠. 영화상에 외국 올렸는데 영화상.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미국 자본으로 아니 그렇게 브래드 보시는 피트가 거죠.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데 외국 영화라는 게 좀 말이 안 돼요. 근데 뭐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인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미국의 이민 처음에 개척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연상시키니까 미국적이다. 라고 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미나리도 등장하고 윤여정 선생님의 너무 한국적인 고스톱 예, 문화적으로는 한국 영화니까. 그런데 감독은 어떻게 얘기했냐,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. 네네. 이 영화에 사실 많은 그 평론가들도 그렇고 제일 높이 사는 게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아버지 역할 제이콥, 그리고 아들 귀여운 아이 데이빗. 나는 지금의 제이콥의 나이고 데이빗 나이 또래의 아이가 있다. 덕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내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. 아버지가 했던 것만큼 노력하진 않지만 나는 실패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꿈을 가지면서도 가족을 위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. 그러면서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했어요. 사실 7, 80년대 우리 이제 이민 1세대들에 네네. 대한 어떤 많은 복잡한 그 이면에 어떤 메타포가 있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굉장히 보이는 게 다인 굉장히 정직하고 투명한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미국 평론가들은 굉장히 미국적인 작품이라고 봤어요.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대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개척했던 미국, 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땅을 개척했던 미국 이민사의 첫 장면이 떠오르고.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네네. 와서 일단 개척하면서 이미 역사가 시작됐는데 10년도 되지 않아 절반이나 사망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땅을 개척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많은 생명의 죽음과 위험과 분투가 따른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아메리칸 드림의 그 핵심 가치가 또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이상적인 사회를, 그 공동체의 사회를 구현하는 게 이상이었잖아요. 그때 사실 그 미국의 북동부에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호가 오고 정착할 때 다 신앙인들만 온 건 아니에요. 네네네. 사실은 그렇긴 우리가 하죠. 너무 이렇게 개신교에서 그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좀 그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범죄자들도 많이 불황인들 있었고 뭐 많이 왔죠. 있었는데 그런 부류의 집단이 있었고 네네. 그리고 정말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럼요. 집단들은 있었죠. 그렇죠. 사실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이제 새로운 네. 이민자들에게 또 땅을 무료로 경작하게 내어주기도 그렇죠. 하고 그 원주민 인디언들과도 굉장히 서로 보살피면서 잘 지내는 공동체도. 정의삭 감독님 인터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가족 얘기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. 근데 가족들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특히 부모님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게 노골적으로 까발린다든지 분풀이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아닌 정돈되어 있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. 따뜻한 시각이. 여자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제 주변에도 자매들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되게 이민의 경험과도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새로운 환경,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 아이를 네네. 낳아 기르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남편과 삶을 조율해야 되고 이 세상이라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가는 내면적이거나 외면적인 이민의 경험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.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안 했어요. 윤여정 선생님. 할머니. 저는 그렇게 봤어요. 이 할머니가 뭐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뭐 정신이 치매에 걸리건 운전하건 뭐 그렇지 않건 인생의 모든 걸 수용할 줄 아는 어른이다. 사실 순자가 하는 모든 행동과 실수까지도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네요. 화제까지도. 굉장히 러블리한 그렇죠. 캐릭터죠. 정의삭 감독이 믿고 구현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,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할머니가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저렇게 망가지면서까지 가족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을 보면 되게 숭고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저는 윤여정 선생님 되게 귀여우셨어요. 되게 프로레슬러 보면서 아이고 저 근육은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생겼대 막 이러면서 네. 저 근육 좀 봐 이렇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. 아유 윤여정 씨 정말 대단한 연기자죠. 데뷔해서 초반에는 그 70년과 71년에 그 김기용 한영화, 감독님. 충무 이런 영화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캐릭터였어요. 그러면 그 당시. 천영화로 청룡하고 그다음에 대종산 다재패하고 시체스 영화제라고 지금 상당히 그 권위
본인이 인정받는 아, 문제 벌써 있잖아요. 그게 쓰셨구나. 사회대회인가 거기서도 어제.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아. 초반에 발작 핀 거죠.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좀 활동을 멈추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어떤 배우로서의 삶을 재건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가서 그러니까 두 아들을 연기로 혼자서 싱글맘으로 그렇게 트로피를 했고. 거머쥐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러셨다. 미국에 가서 그녀가 이제 고통받은 삶 어려웠던 그게 결국은 그 미나리에서의 삶하고 똑같거든요. 슈퍼마켓에서 3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당시에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얘기 보면 결국 미나리에서도 네. 그들이 미국에서 척박한 땅에서 삶을 개척하는 게 윤여정 씨도 분명히 그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냈기 때문에 배우가 아닌 어떤 그 개인 윤여정으로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고 잘 해낼 수 있었지 않나 진짜 그런 그리고 생각이 다시 드네요. 배우로 재기하셨을 때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막 정말 그 단역부터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선생님 아카데미상 받으시는 모습이 이방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유, 들었어요. 너무 멋있으시고